네, 이번 비보다 사실 더 걱정인 건 태풍입니다.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쓰라린 기억으로 남은 경우가 많죠. 올해 들어서 가장 세다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윤영탁 기자, 가장 궁금한 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태풍은 일본 열도 남쪽 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에서 잠시 멈췄다가 방향을 급격하게 북쪽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전망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여러 예측 모델을 봐도 모두 대한해협을 관통하는 것으로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모델이 가장 우리나라와 근접하고 유럽 예보센터 모델이 가장 일본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네. 하지만 태풍 반경이 450km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이대로라면 금요일쯤 제주에 간접 영향이 시작돼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강력해 보이는데 세력이 계속 유지될지가 관건이겠군요. 네, 위성 사진에서 태풍 부분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뻥 구멍이 뚫린 태풍의 눈이 또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강한 태풍일수록 회전이 빨라서 생기는 건데요. 발생 이틀째인 오늘 오전 이미 강도가 매우 강이 됐고 내일부터는 태풍 분류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초강력 태풍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해수면 온도 그래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태풍이 수온 30도가 넘는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부분을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이 센 엔진에 순도 높은 연료가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방향이 꺾일 때까지는 강도가 계속 더 세지는 겁니다. 네, 저렇게 확 꺾이는 경로가 특이합니다. 바로 저 지점에서 어디로 갈지 얼마나 셀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태풍은 아무리 세력이 커도 덩치가 큰 고기압에는 밀리게 마련입니다. 이번 태풍은 두 고기압 사이에 끼어서 이동을 멈췄다가 보신 대로 거의 90도로 방향을 꺾습니다. 워낙 강도가 세다 보니 회전도 빨라서 꺾였을 때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태풍이 한 자리에 머물면 상승 압력 때문에 깊은 바닷물까지 끌어올리는데 찬물이 올라와서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력은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흰남노도 멈춰서서 북상할 때쯤엔 강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강도는 매우 강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기상청은 태풍을 120시간 5일 예보로 전망하는데요. 태풍이 북상을 시작하는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면 경로나 세기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네, 윤영탁 기자 잘 들었습니다.